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여기 이제 나사 구멍 박히는 거 4개 있잖아요. 여기에 이 프레임과 그 딱 맞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뚫으면 돼요. 뚫어도 되는데 지금 요거 보면은 슬리형 파워는 여기랑 여기 3개. 여기가 셋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 프레임에 걸리면 돼요. 근데 여기 구멍을 뚫어야겠네요. 이 구멍을 뚫어서 박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박아놔야 안전하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 가이드 여기는 잘라버려야 되죠.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박아서 고정하면 되고. 요거랑 이 파워랑 이 가이드랑 이 가이드가 아니지. 이 PCI 슬롯 이것 중에 좀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게 좀 두껍습니다. 여기 박고 여기 박으면 이거랑 고정이 되죠. 파워랑 이 PCI 이 철판이랑.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안 빠지죠. 여기도 고정이 되니까 밑에도 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작업 과정을 설명을 하면 요거를 요렇게 할 건가 요렇게 할 건가 생각하실 때 이제 옆으로 눕히는 게 낫습니다. 눕히는 게 이게 폭이 더 늘어나니까 일반형 파워 요 폭에 더 맞게 돼요. 그리고 공기 흡입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 흡입구 이쪽이 케이스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끔 여기가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막히지 않고 요렇게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죠. 요렇게 하게끔 둔 다음에 지금 딱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보면 구멍에 맞아야 되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지? 브라켓이라 그럴게요. 브라켓을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대봐요. 그러면 지금 딱 대보면 요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요거를 요렇게 놓고 요렇게 고정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왜냐면 요렇게 했을 때 여기 구멍이 여기 맞으니까 여기에 딱 여기 딱 대보면 요 정도 딱 하면 여기 딱 맞죠. 여기 요 구멍이 이게 빗면이잖아요. 빗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유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요걸 요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박으면 되겠네요. 근데 어떤 건 뭐 요렇게 좀 올라가면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좀 내려가면은 또 이쪽으로 가겠죠. 빗면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박습니다. 박은 다음에 지금 꼽는 구멍은 원래 이 파워의 나사 구멍이 아니라 에어홀 구멍이에요. 에어홀. 근데 에어홀 구멍이 작으면 이렇게 지금 이 나사도 그냥 그대로 박혀요. 좀 더 밑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그냥 하자. 이건 여기다 구멍 안 뚫고 하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이렇게 이쪽 보면 여기죠. 여기. 요게 원래 그 나사 들어가는 구멍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거랑 딱 요거를 맞춰보면 여기면 여기에 맞겠네. 여기에 맞으니까 딱 가서 박으면 됩니다. 딱 대보면 어차피 끝에 잘라버리면 되니까 요게 원래 파워 나사 박는 구멍이고 요거는 그냥 에어홀이에요. 딱 대보면 요 구멍 여기 딱 맞잖아요. 여기에 딱 고정하면 돼요. 이 파워가 떨어지려면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잡고 있잖아요. 나사가. 그러니까 뒤로 빠질 수가 없죠. 딱 모든 케이스는 이 파워가 쳐지지 않게 이게 있어요.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받침대 여기다가 딱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뒤에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고정되는 거죠. 만약에 불안하면 이렇게 해놓고 고정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글루건 있잖아요. 글루건 쫙 쏴주면 돼요. 이거는 원래 철판 가위로 잘라야 딱 잘라지는데 철판 가위가 없으면 일반 가위로 힘줘서 잘라도 잘리긴 잘려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손에 힘을 주고 자르면 잘립니다. 이렇게.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쉽게 잘려요. 이렇게 자르면 생각보다 잘 잘립니다. 이렇게 잘 잘려. 두께가 좀 있는 건데도 이렇게 잘 잘려요. 이렇게 끝에를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끝에를.
딱 맞게. 요렇게 이제 박아 놓은 거예요. 여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원래 파워를 고정할 때 박는 나사기 때문에 단단한데 여기는 요 에어홀에 이제 박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고정은 돼요. 이게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뭐 손으로 뽑거나 빠지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선 자세히 보면 어디에 박으면 이게 여기다 고정만 되면 되니까 어디에 보면 박으면 고정될까 보면 여기에 박으면 고정되겠죠. 왜냐하면 나사 머리가 지름이 좀 더 크니까 여기에 박으면 여기에 걸리겠죠. 나사 머리가. 여기다 딱 걸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딱 보면 좀 보입니다. 어디다 하나 더 박을까? 여기다 박으면 되죠. 여기다가. 요거는 원래 파워가 케이스에 고정되는 나사 구멍이잖아요. 여기에 박으면 더 단단하죠. 삼성 슬림형 파워 같은 경우는 이 파워 나사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립 컴퓨터에 사용되는 큰 나사가 아니라 얇은 나사입니다. 작은 나사. 요 나사가 이제 우리 그 SSD 사용하는 되는 나사고, 요게 이제 파워나 하드 다는 나사잖아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조립 컴퓨터에서는 조립 컴퓨터 파워는 요 나사를 사용하는데, 삼성 슬림형 파워는 케이스에 고정할 때 이 나사를 사용해요. 이 나사선이 더 작은 거. 이 머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 나사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사선을 보면 이게 확연하게 이게 작은 나사가 나사선이 더 얇아요. 큰 나사랑 작은 나사랑 나사선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박았는데 안 들어가면 요거 박으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이 파워 분해할 때 사용되던 나사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머리가 좀 큰 게 없어서 지금 요거 박아놨는데 요 부분이 여기 케이스에 걸리죠. 머리 반이.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안 빠지죠. 이게 걸리니까. 그리고 요 밑에 쪽에도 요 구멍에 제가 박아보니까 요 큰 나사 박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요거 박으면 되고, 만약에 이 큰 나사도 헐겹다. 이거 큰 나사도 헐겹다. 그럼 뭐 박으면 되냐면 케이스 펜 고정할 때 사용되는 나사 있어요. 요거 박아버리면 됩니다. 이 파워 이 구멍이 커가지고 큰 나사 있잖아요. M4 규격이거든요. 그걸 박아도 헐겹다, 쑥쑥 빠진다. 지금 이거는 헐겨운 게 아니죠. 지금 돌려보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고정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정돼요. 얘 돌아가긴 하지만 예, 충분히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됐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게.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에 헐거우면 요거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케이스에 사용되는, 컴퓨터 조립에 사용되는 나사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가 많으면 상관없어요. 맞는 나사 꼽으면 돼요. 여기, 이런 나사, 뭐 이런 나사도 이 나사 딱 맞겠네, 이런 나사. 이런 나사는, 구멍을 막 넓히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사선이 굵어가지고. 앞에 뾰족하니까 또. 쏙 들어갑니다. 요런 나사 박아도 되고, 뭐, 이런 나사도 있고, 이거 안 빠져. 이런 나사가 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지름대로 막 박으면, 이거 뭐지? 규격, 이거 똑같은 규격인가? 이런 거 박으면 됩니다. 잘 가지고 있는 나사 보고. 요 나사를 한번 추가로 박아볼게요. 뭐, 어디가 있을까? 여기? 너무 긴 거 박으면 안 돼요. 안에 부품이 닿습니다. 이거는 넓히면서 들어가요. 이거 그냥 세서. 이거 박으면 더 구멍이 작다 그래도 지금 구멍이 더 작잖아요. 딱 보면. 구멍이 더 작아요. 확실히. 그렇지만 이렇게 머시 스크류가 아니라 태핑 스크류는 넓히면서 박힙니다. 이건. 넓히면서 박히잖아요. 구멍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박히죠. 원래 그래서 이렇게 철판에,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정확하게 뚫려, 나사선이 없는 곳에다가 셀을 박는 거는 이런 머신 스크류 있잖아. 나사선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봐봐, 보면. 엄청 조금 나왔잖아요. 이런 것보다 이렇게 나사선이 팍팍 많이 튀어나와 있는 태핑 스크류를 박는 게 맞아요. 아까 여기다 박은 것처럼 앞에가 뾰족하면 그냥 넓혀보면서 박혀요. 아까 박혔지만 이 가위로 이게 좀 자를 정도로 좀 연하잖아요. 돌려 박으면 그냥 넓어집니다. 이 정도 박으면 충분하죠. 그래서 자꾸 들어보면, 파워만 자꾸 들려도 들립니다. 이 정도면 안 떨어지죠, 밑으로. 이게 밑으로 떨어지려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 이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해.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파워가 떨어지려면 이거에서 이렇게 이탈을 해야죠. 근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탈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불안하다. 나 주변 사람한테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경첩이나 이런 기역자 형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기역자 형태. 기역자 하면 돼요. 이렇게 딱 붙여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힘을 이게 잡고 있잖아요. 이게 위로 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인테리어 할 때 선만을 갖다가 어떻게 튼튼하게 달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 여기 있으면 뭐 에어올 때문에 좀 그러면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이걸 어떻게 붙이냐. 후가수세 같은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철판과 철판은. 예, 글루건으로 하면 됩니다. 글루건이나 예, 실리콘으로. 왜냐면 여기 물론 나사를 이렇게 박아도 돼요. 나사를 박아도 되는데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여기 뚫어버리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케이스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메인보드 간격이 허락을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박아버려도 되죠. 나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이게 낫겠네. 딱 대보면 딱 맞네. 여기는 나사 구멍 박으면 여기 구멍이 딱 맞네. 여기다가 아까 사용했었던 뭐 이런 나사 박아도 될 거고. 이 나사는 원래 케이스 파워에 쓰인 나사. 이거는 이렇게 여기 구멍이 있는 케이스는 간단해요. 이렇게 박아버리면 돼. 그냥. 이 나사 구멍은 원래 이제 파워 고정하는 나사랑 하드 고정하는 나사가 이제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 규격이 구멍이. 그런데 지금 이거를 돌려보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규격이 맞는 건데 이게 하드랑 파워에 고정되는 나사 맞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들어가냐면 원래 이 규격은 맞아요. 이거 예전부터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사소한 부분이라 안 했는데 지금 요 나사랑 지금 규격은 같아요. 나사선 규격은 보면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나사예요. 똑같이 하드랑 파워에 고정한 나사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끝에가 딱 잘려 있어요. 직각으로 이 나사들은. 그런데 요 육각으로 생긴 나사 있잖아요. 요 나사는 이 앞에가 약간 좁게 나와 있어요. 보면 앞에가 조금 좁습니다. 조금 좁죠.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이거는 앞에가 직각으로 딱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멍이 이 나사보다 조금 작잖아요. 나사구멍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나사를 박아야 돼요. 요 나사 앞에 이 육각인 나사를 앞에 조금 이렇게 경사가 이제 만들어진 나사. 그래서 이 나사를 박으면 이 규격에 맞는 건데 안 박힙니다. 잘 안 박혀요. 박힐 듯 하면서 안 박혀요. 잘. 지금 박히네요. 제가 하도 아까 돌려가지고. 그런데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옆에다 해볼까요? 옆에다 해보면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이 튀어나와서 안 되겠다. 여튼 요 나사로 박지 말고 잘 안 박히면 계속 돌려도 안 박혀요. 아까 제가 전동 드라이브로 막 윙 돌려가지고 저렇게 구멍이 조금 앞에가 늘어난 겁니다. 요 나사로 박아서 육각으로 안 박히면 육각으로 박으면 쉽게 쑥쑥 박힙니다. 앞에가 좁으니까. 이거는 M5 미니미 케이스 있잖아요. M5 미니미 케이스에 이쪽에 철판 달잖아요. 그거 여기다 고정하잖아요. 여기다 고정할 때 이 나사로는 진짜 안 박혀요. 이게 직각이라. 요거 육각 박혀야 여기 M5 미니미도 여기다 양쪽에 고정이 잘 돼요. 요거 케이스 조립할 때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나사 돌려도 안 박히던데요 하던데 확인해보면 규격 맞는 걸 해도 이제 케이스에 박을 때는 파워랑 하드는 이미 나사선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잘. 근데 케이스는 그렇게 정밀하게 나사선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구멍이 좀 작을 뿐이에요.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좀 좁은 전화사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집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게 받치고 있잖아요. 다. 이게 앞으로 좀 들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친구 컴퓨터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 자신 컴퓨터 한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멍을 뚫어야겠죠. 만약에 경첩이나 집에 보니까 이거 철물점 가면 하나에 150만원 사요. 뭐 동네마다 철물점 없는 데가 없죠. 이거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을 이 케이스 철판은 쉽게 뚫려요. 뭐 길이 있잖아요. 우리 철판 길이 그거 사가지고 이거랑 길이 몇 미리를 사서 뚫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건 겁나 개찌질이들이고. 아니 이 얇은 철판 뚫는데 무슨 길이를 사가지고 해. 그런 필요 없어요. 이런 길이 말하는 거죠. 길이 드라이버 비트 지금 요거는 얇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뚫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휴, 그거는 저 유튜브 찐따들, 겁나 찐따들 있잖아요. 개찐따들, 유튜브 찌질이들, 그런 애들이 하는 방법이고, 찌질이들은 원래 찌질이들은 파리 잡을 때도 맨손으로 못 잡는 애들이에요. 걔네 모기 잡을 때도 장갑 끼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 찐따들이에요. 인간 개찐따들. 그런 애들은 워낙 찐따들이 많아가지고, 찐따 방송을 좋아하지. 같은 찐따들이라.
이게 철판 나사입니다. 철판 피스. 철판 피스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다이를 잘 하기 위해서 컴퓨터 분야만 알아서는 안 돼. 이 공부를 모르는 거야. 한 분야만 알면. 인테리어 분야도 알아야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 아는 척 존니하면서 막 전문가 흉내 내면서 전문 용어 써대면서 막 형이 똑바로 알려준다. 뭐뭐뭐뭐는 뭐뭐뭐뭐 12V가 어쩌저저저저저 뭐 두께는 보통 몇 미리 T로 만들어지며 그것은 뭐뭐 스텐을 어쩌저저 그냥 병신이야 걔네들. 컴퓨터 밖에 컴충들이야 컴충들 컴비베베베베 이러는 이 인테리어의 철판 피스인데 요건 자세히 보면 앞에 날이 있어요. 날이. 이 철판 피스는 앞에 날이 있습니다. 날이. 우리가 무슨 선반 같은 거 사면 오는 나사 있잖아요. 그거는 피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 날이 없어요. 뾰족해요, 그냥. 석고보드 피스는 앞에가 엄청 뾰족해요. 석고보드 피스는 찍어서 뚫는 거고, 이렇게 날이 있는 철판 피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입니다. 이걸 갈아버려요. 갈아버려서 뚫기 때문에 스댄 빼고 다 뚫려요. 여기 있네. 이렇게 뚜껑, 그 있잖아, 쇠 있잖아. 이것도 뚫어요. 이거. 거기 드릴로 왱! 돌 필요도 없어. 드라이버 비트로 왱왱왱 하면 다 뚫려요. 갈아버리기 때문에 뚫립니다. 체이스 철판 같은 거는 껌이지고, 이거 전동 드라이버도 필요 없어. 그냥, 드라이버라만으로 뚫려요. 금방 뚫려. 한 4바퀴만 돌리면 뚫려, 이건. 벌써 뚫렸잖아. 뚫렸어, 지금. 근데 다 뚫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름이 좀 넓기 때문에, 만약에 다 뚫었다, 이걸로. 어떡하다 많이 뚫었네? 그러면 끝에만 살짝 뚫어야지만, 요 나사를 박을 수 있는데, 좀 많이 뚫었다? 그러면 이 나사 박으면 됩니다, 이 나사. 케이스 펜 사용하는 나사. 지금 보면 나사가 좀 많이 뚫려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촬영할 줄이야. 나사 구멍 이거 크게 뚫려. 많이 안 뚫렸네요. 많이 생각보다 안 뚫렸네. 이거 돌려봐서 잘 들어가잖아요. 딱 꽉 하잖아요. 이 철판 이걸로 구멍 뚫어서.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헐겹네? 그러면 케이스 케이스 이 펜에 사용하는 나사 그거 사용하면 됩니다. 케이스 펜에 사용되는 나사도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요렇게 앞에가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뾰족한 게 잘 들어가겠죠, 당연히. 어떤 거는 보면 이렇게 앞에가 직각입니다. 직각인 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나 이거 2개 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철판 피스 그냥 그대로 박아버리세요. 요거는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여기다 박아버리면 뒤에 뚫고 나와줘. 그런데 요거보다 좀 짧은 게 있습니다. 되게 짧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거를 여기다 놓고 구멍 뚫었잖아요. 이거 원래 구멍 뚫리면 그 구멍 뚫린 그대로 박히는 겁니다. 철판 피스는. 그냥 그대로 박아버려요. 끝까지. 박아버려요. 이렇게 박아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면 됩니다. 철판 피스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멍이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이 철판 피스는 저기 천문점 가서 제일 짧은 거 10개 20개 단위로 팔아요. 하나에 150원씩. 그거 사서 박으면 됩니다. 이 밑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경첩 하나 놓고 천문점 가서 경첩 하나랑 나사 하나 사세요. 그런 다음에 딱 대놓고 맞는 곳에다가 놓고 그냥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철판 피스로. 그냥 꽉 박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 닿는다. 만약에 이게 좀 긴 것밖에 없어서 그럼 요 정도만 박아도 됩니다. 다 안 박아도 돼요. 요 정도만. 여기에 메인보드가 올라가잖아. 이 인서트 위쪽으로. 그 밑에 쪽으로만 들어가게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겠죠. 꽉 안 박아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또 유튜브에 있는 걔 어떤 모르는 애들이 기리프트 알겠죠. 미친놈 3년 파워는 용량이 작은데 그래픽카드 달고 그러면 파워 LED도 있고 하드도 있고 펜 LED 요즘 막 5개 6개 나오는데 케이스 펜 말하는 겁니다. 5개 6개 달려 나오는데 저 파워로 견디겠음? 당연히 터지지. 파워 바꾸는 게 답임. 요지랄 하는 애들 그냥 병신이니까 그건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너 LED가 소비 전력이 몇인지나 아냐 이 병신들아? 야 이 펜 하나 도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냐 이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케이스 펜과 걔네들은 이 펜이 이게 얼마나 전기를 처먹는지도 몰라요. LED가 얼마나 전기를 처먹는지도 몰라요. 걔네들은 할로겐 같은 거나 50W니까 그런 거지. LED는 엄청 조금 먹어요. 전기. 이 펜도 겁나 조금 먹습니다. 뭐 하드도 있고 뭐 어쩌고 개소리가 나빠졌네. 에휴
그냥 어서 그냥 찐따들 있잖아. 아까 말했던 거. 파리 잡을 때 장갑 끼고 잡는 애 있잖아요. 파리채도 장갑 끼고 잡는 애들. 파리채를 잡을 때 장갑을 끼고 파리채를 잡는다니까. 찐따들은. 그냥 컴퓨터 수리할 때 장갑 끼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다 찐따들이라 보면 돼요. 찌질이들. 여자들이 겁나 싫어하는. 소개팅 나오면 여자들이 아우 저런 거 싫어 하는 애 있잖아요. 겁나 찐따들. 걔 와이프 봐봐. 존나 못생겼지. 너무 독설인가 이건? 슬림형 파워라고 해도 삼성 300W, 뭐 400W는 삼성이 파워는 되게 좋아요. 삼성 것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그냥 대기업 컴퓨터에서 빼내온 슬림형 파워는 초전격이에요. 초전격. 그렇기 때문에 GTX 1060도 안 터질 겁니다. 아마 960도 안 터져요. 1070이나 970부터는 위험한데 1060이나 960은 달아도요. 예전에 GTS 250, 9800GT 560은 제가 안 했어요. 560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기를. 거기까지는 슬림형 파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뭐 하는데 네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근데 이제 파워도 5만원 4만원 좀 아끼고 싶은 분 또 가지고 있잖아. 슬림형 파워 멀쩡한 걸. 그럼 이렇게 다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무전원이야. 전원부가 없어. GTX 950, RX 550, RX 560도 그냥 달아도 돼요. 슬림형 RX 560, GTX 950, 뭐 GTX 1050 이런 것들은 그래픽 카드 달아도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컴퓨터 파워가 터지는 이유는 하드를 많이 달아서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CPU 뭐 저기 BCR 8300 뭐 i7 낀다고 해서 슬림형 파워 안 터져요. CPU 때문에 파워 용량 부족해서 안 터져요. 대부분 그래픽카드 때문에 파워 터지는 겁니다. 그래픽카드 때문에 용량 높은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워 설명에도 뭐 이렇게 적혀있죠. GTX 970까지 테스트 완료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아이스맨 파워 있잖아요. 전격 200W짜리. 거기에 BCR 8300 끼고 8년 동안 작동된 컴퓨터 수리 들어왔었죠. HP 컴퓨터에 250W, HP 완제품 슬림형 컴퓨터에 250W거든요. 파워가. 거기에 i7 3770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어. 내장이야. 3770인가? 그래픽카드가 슬림형 달려있었나? 여튼 뭐 슬림형은 무전원이죠. 달려있어. 상관없어.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삼성이나 HP 이 슬림형 파워는 전격이에요. 삼성 FSP 거 아마 OEM 사용하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300W 다 땡겨도 됩니다. 그래서 GTX 1060, 960까지 껴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는 그래픽카드가 무전원이다. CPU는 상관없습니다. i7 상관없어요. 무전원 그래픽카드는 슬림형 파워 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드는 관련 없어요. 케이스에 펜 많이 달린 거, 케이스에 펜 많이 달려서 좀 걱정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컴퓨터 만지세요. 기본적인 전기 작업 뭐 이렇게 배전만 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우리 뭐지 뭐 히터 할 때는 뭐 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LED 전구 뭐 할 때는 어느 정도 아답터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먼저 공부하고 작업. 모니터 아답터가 이제 보통 5A죠. 1A만 돼도 LED 지금 나오는 LED 있잖아요. 막 그거 말고 그냥 예전에 사용되는 LED, 그러니까 케이스 펜에 사용되는 LED랑 우리 전구로 사용하는 LED는 달라요. 원래 LED 조명은 우리가 신호등에 있는 게 LED예요. 예전에 지금 LED가 발달돼서 어떤 곳을 비추는 용도로 나왔지만 예전에 LED가 그렇게 밝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용도였습니다. 신호등 LED에 드르르 박혀있잖아요. 담화가. 그 왕담화, LED 담화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케이스에 사용되는 이 LED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화려한 LED 불빛. 그거는 어디를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되게 약한 LED예요. 모니터 아답터나 뭐 어떤 아답터 1A짜리에 100개 연결해도 됩니다. 몇백 개 연결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간판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판에 LED 드르륵 박혀가지고 글자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무슨 주점 해가지고 네모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LED로 글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조그마한 LED 담화로. 거기에 LED 몇백 개 박혀 있어요. 근데 소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거 약해요. 그만큼 조금 먹습니다. 케이스에 들어가는 LED는 어마어마하게 전기 적게 먹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힘들어서 더 이상 녹음 못하겠다. 이렇게 브라켓으로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원래 이제 파워에 꼽는 나사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에어홀이 아니라 나사 올레 구멍.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 큰 나사가 있으면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여기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너트 있잖아요, 너트. 아니, 너트가 아니라 와샤. 와샤 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프레임에 걸리게 하면 안으로 안 빠지죠. 요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요 끝에는 뭐 맞춰서 여기다 구멍 하나 뚫으면 되죠. 그냥 구멍 하나 더 뚫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게 요 에어홀에 나사가 잘 들어가면, 아니 꽉 들어가면 끼게 여기다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 되고, 여기는 그렇게 꽉 안 꼽아줘도 돼요. 여기가 꽉 꼽아야 되죠. 여기가